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이제 리비안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댓글로부터 이런 요청들은 저의 영상을 만드는데 좋은 소스가 됩니다. 항상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식이 600이 한번 깨졌다가 그걸 거의 오늘 그래도 다 만회를 나름 선방을 했는데요. 댓글에도 잘 알려주셨듯이 진짜 테슬라는 잘하고 있지만 이 거시적인 미국 시장이 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일희일비하진 않지만 잘 안 보려고는 하지만 여지없이 이렇게 주식이 큰 폭으로 내린다든지 큰 이벤트가 있으면 댓글에 이렇게 자꾸 남겨주시니까 저는 소중한 댓글들을 웬만하면 다 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저도 마음이 심쿵심쿵했지만 요즘 그러려니 좀 자주 보다 보니까 그냥 초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이야 이렇지만 이제 테슬라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을 해야겠죠. 댓글에 남겨주신 거죠. 중국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 게 로이터인데요. 어렸을 때는 이제 블룸버그나 로이터를 굉장히 신뢰하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뭐 자주 읽으라고 뭐 주변 어른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추천해 준다든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전기차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블룸버그랑 로이터의 말을 이렇게 고지고대로 믿을 수도 없고 이제 비판적 자세를 취할 거라고는 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언론사들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게 기본적 소양이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최근 기사가 특히 이 로이터 기사, 블룸버그도 사실상 이 로이터 기사를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핵심 소스는 로이터인데요. 자, 이제 로이터가 갑자기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이제 뭐 좀 취소한다라든지 판매량이 급감했다라든지, 그래서 테슬라에 굉장히 부정적 기사를 막 쏟아내는데, 테슬라가 이제 좀 중국에서 살짝 꺾였나 그런 생각도 듣고 그냥 넘길까 하다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다 믿기는, 일단 중국에서 만든 모델 3를 왜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생각을, 테슬라는 제 생각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왜냐면 지금까지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들어온 경우가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테스트라든지 계속 중국에서 시도하는 건 알고 있고, 시범적으로 소량 예전에 들어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게 테슬라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 생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테슬라도 현재 지금 이런 무역 상황들 자꾸 각 나라별로 이제는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팔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만들어, 이런 식으로 지금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미국에 공장이 크게 있고 지금 미국 공장을 계속 익스펜드하고 지금 하이어링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중국에서 만든 모델 3를 왜 미국에서, 이게 좀 기사가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에서 만든 거는 지금 유럽에 수출하기도 바쁜데 그걸 굳이 왜 미국에, 아시다시피 관세도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 관계가 안 좋아져서 이제 중국 공장을 확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수출길이 막힐 것 같아서라는 뉘앙스도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뭐 이게 메인은 아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 이제는 블룸버그와 로이터 같은 대형 메이저 언론사마저도 이렇게 테슬라를 조금 뭔가 아쉬운 면이 개인적 생각으로는 들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판매량 얘기인데요. 참. 자,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한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CPCA는 shipment입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테이션이나 딜리버리 얘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 CPCA 데이터 기준으로 지금 빨간색이 2021년 테슬라 판매량입니다. 많이 급감을 했죠. 반면에 지금 니오나 샤오퐁은 지난달에 판매량을 유지함으로써 이제 굉장히 이제 선전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은 섣불리 테슬라의 판매량이 확 줄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게, 이 파란색은 작년 데이터입니다.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year over year로는 테슬라는 거의 몇 배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잘 팔았고, 작년 트렌드를 보더라도 쭉 잘 팔다가 4월에 이상하게 급감하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이렇게 하다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아직은 섣불리 이야기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저 데이터는 지금 레지스트레이션이나 딜리버리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사를 좋게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작년 대비해서 몇 배를 더 팔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경쟁사인 니오나 샤오펑이 지난달 판매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도 이제 작년 대비 어마무시하게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중국 상황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리딩 포지션을 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섣불리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 거기다가 지금 로이터가 아까 말했듯이 이상한 이야기를 그 기사에, 왜 중국에다 만든 걸 미국에 수출하는 일종의 하나의 루머 정도인 것 같은데 왜 저런 약간의 그냥 돌아다니는 이야기 정도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메이저 언론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떠드는 이야기와 이렇게 퀄리티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저분들은 광고 소스도 있고 검증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하실 텐데 그냥 앉아서 이런 것만 찾아봐도 약간은 좀 조금 아쉬웠다라는 점.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가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더 지나서 이런 레지스트레이션이나 딜리버리 데이터까지 다 제대로 이제 집계돼서 판다에도 안 넣는다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중국 이야기를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난 이런 테슬라의 기사들을 보면은 늘 저 포브스라든지 테슬라의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언론사들이 판매량만 좀만 급감하면은 테슬라를 물어뜯기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 패턴들이 너무 반복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저런 기사를 또 무시하기도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럽의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매번 유럽에서 판매량이 좀만 줄면 이제 테슬라는 유럽에서 끝났다, 그런 거를 진짜 몇 년을 반복을 하는데, 이제는 오래된 구독자님 이시라면 그게 이제 잘못된 뉴스일 확률이 높거나 그냥 어그로성이라든지 좀 그래도 그러니까 좀 본질에 좀 벗어난 기사라는 거를 충분히 아실 거라고, 간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월 데이터 같은 경우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기차가 뭐 많이 팔렸다, 이제 유럽에서도 계속 메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워낙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3월에 보면 3월에 1등이 테슬라 모델 3였습니다. 그냥 갖다 부으니까 1등을 했죠. 근데 이제 4월에는 다시 이제 푸조 요 소형 르노와 베이스를, 르노 조이와 베이스를 같이 공유하는 얘가 이제 1등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모델 3가 인바운드 되지 않았다고,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이제 기사 이제 설명이 친테슬라적이라든지 좀 중립적인 언론사들 이런 거를 갖다 붙여줍니다. 이제 실어 나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패턴이 하도 반복이 되니까 그냥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너무 계속 왔었기 때문에 중국도 물론 공장이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무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그 기사의 신뢰성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왜 이런 거는 크게 보도를 안 하는지, 제가 계속 이 내연기관 회사들이 결국은 테슬라의 크레딧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국에서 테슬라의 이제 레귤레토리 크레딧을 사갔다라는 폭스바겐이 기사를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거에서 좀 더 디테일한, 이것도 좀 더 아직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런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이미 폭스바겐이 1년치를 산 게 아니라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런 크레딧을 테슬라로부터 이미 어느 정도 계약을 했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고요. 그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포함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폭스바겐의 전기차 지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타이칸이 잘 팔지만 타이칸은 볼륨 모델이 아니죠. 이거 포르쉐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많이 파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래도 나름 폭스바겐도 꽤 선전을 하거든요. 내연기관이요. 뭐 그것에 대한 GV 크레딧
이런 친환경적인 그 규제를 맞추려면은 결국은 미국에서도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지금 돌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크레딧을 샀다는 얘기와 1년짜리가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니까 폭스바겐이 짧으면 2년 길게 잡으면 3년까지도 이거 전기차를 많이 못 팔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미 테슬라한테 크레딧을 구매했다라는 계약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지나봐야, 그러니까 연말쯤 가야지 아마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이 내연기관 회사들이 별로 이런 크레딧을 사고 파는 것을 이렇게 공개하기 꺼려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단점인 면이 있고, 그리고 얼마에 샀다라든지 이게 일종의 마켓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이 마켓이 약간 왜곡된 마켓이기 때문에 크레딧을 지금 한 회사만 왕창 들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눈치 게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공개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구독자님께서 이거 확인해 보라고 이 확인해 보라는 트윗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으신 분인데 이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인데 신기하게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이게 캐치하는, 좀 이게 약간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공감 능력이 부족하신 거 치고는 화제성이 있는 거는 굉장히 잘 이게 팔로우를 하신다는 거죠. 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제 페이먼트를 지금 보면 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치코인도 억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제 폴을 올렸는데 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베이 하는 거를 본인 트윗에 이제 올렸는데 적지 않은 75%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좋아한다고, 아무래도 이제 코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아직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서 이런 것들을 계속 페이먼트로, 물론 이제 도치코인이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널리 쓰여져야 되는 거니까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일조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나. 계속 이런 논란들이 다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안 좋게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에게 좀 작두탄다라 그랬는데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 역시도 좀 심쿵심쿵 이런 부분들이 좀 아슬아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리비안입니다. 이제 리비안, 이제 R1S, R1T, 이제 픽업 트럭이죠. 이제 곧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것에 대한 이제 자세한 정보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유틸리티적으로는 쓸모가 굉장히 있겠다. 이거 보면 역시 전기차답게 이 프랑크 양이 상당한 걸 알 수 있죠. 지금 들어간 양이 대충 집만 보더라도 꽤 있는데다가 이런 기어 커널 같은 좀 기존의 픽업 트럭에서 보지 못한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만 되는 게 아니라 15A 120V로 이 2 아울렛이죠. 저걸 이제 100% 다 뽑아먹는다 그러면은 대략 한 3.6kW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용 아울렛을 당연히 이 차 뒤 트렁크에서 아울렛으로 뽑을 수가 있고요. 신기했던 게 에어 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이제 150 psi 정도로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타이어의 프레셔를 즉시 이제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차에 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거는 좀 신기했고요. 물론 다른 픽업 트럭도 액세서리로 다 이제 장착한다든지 기존의 내연기관 픽업 트럭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요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뭐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테슬라 대비해서 좀 이제 나아 보이는 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리비안이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워런티가 테슬라 대비해서 좀 더 깁니다. 17만 5천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이제 전기차로서는 최장 워런티를 조금 더 테슬라 대비해서 좀 더 긴 워런티를 제공하고, 참고로 이 배터리는 삼성 SDI가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로이들한테 뭐 $1,000 per month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종용한다라든지, 아마 이런 거를 기점으로 테슬라와 비슷하게 리퍼럴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굉장히 테슬라가 하는 것을 좀 보완한다든지, 굉장히 리비안이 하는 행동은 테슬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보험이라든지 뭐 자체 충전소라든지, 근데 아직은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 픽업 트럭을 먼저 출시한 브랜드답게 이제 외진 곳,
테슬라의 그런 슈퍼차저들이 안 간 곳들을 집중 공략한다라든지, 그리고 요거까지도 심지어 똑같습니다. 이제 산 다음에 7일 혹은 1000마일을 안 타면은 안쪽에서는 이제 무료로 이제 환불을 해주는 거죠. 테슬라 매우 비슷하죠. 테슬라도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타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일주일이나 1000마일 정도 안에서는 이제 리턴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을 너무 악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이제 몇 번 한다 하면은 다음 차를 그 차를 구매를 못하게, 그 종류로는 구매를 못하게 한다라든지, 최소 이제 세금 정도는, 그러니까 차 가격은 100% 환불해주지만 세금 정도는 내라라든지. 저도 한번 이 사이버 트럭이 미뤄진다라면은, 이게 한번 시승하는 것으로는 전기차의 특성을 100%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된다라면은, 예, 뭐 일주일이라든지 1000마일 정도니까 사보고, 일단 보고 마음에 들면은 산 보고 요 정도 타보고, 이건 괜찮겠다, 아니다, 뭐 리턴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차를 그래도 내줄 것 같아서 이 전기차 덕후로서는 너무 요즘 즐거운 모습이고요. 하루빨리 루시드나 진짜 리비안이나, 일단 그래도 가시권에 온 것 같은데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발 이번에는 미루지 말고 제대로 좀 차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경쟁들이 일어나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많은 선택권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야, 이런 것도 제프 베조스도 이제 일론 머스크를 따라하는 건지, 예, 그러네요. 계속 제가 따라한다. 요즘은 오늘의 영상 트렌드는 따라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고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만든 우주 산업의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블루 오리진도 자체 이제 로켓을 방향성을 하다가 지금 슬슬 스페이스X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요 블루 오리진 광고에 있어서 이제 리비안 픽업 트럭을 타고 나와서, 야, 이제는 광고하는 것도 이제 테슬라가 선도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돈 내고 광고한다라기보다는 이런 모습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자기 회사를 홍보할 때는 이제 또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이제 갖고 나오는, 그래서 광고비를 좀 줄이는 이런 식의 이제 트렌드가 계속 선도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광고 시장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